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자신의 삶은 잊은 채 희생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과거의 여성들. 이제는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답게 자신의 욕구와 자유를 위해 힘찬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전진하고 나아가 남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고민을 멈추지 않고 기회장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인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지난 1월 취임한 제10대 전정희 센터장과 함께 모두가 평등하고 화합하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주 M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전정희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스튜디오에서는 진짜 많이 또 다녀가셨지만 네.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의 또 프로그램은 정말 오래간만인 것 그렇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하고요. 그 센터장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그 반가운 얼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전북 여성정치발전센터 소장님도 하셨고, 그다음에 전북 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 등을 또 역임하셨는데요. 네. 네, 그 취임하게 돼서 이번에 감회가 굉장히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일관된 또 활동을 쭉 하셨으니까요.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1999년에 미국에 비지팅 스칼러로 가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대학에 그 여성연구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파키스탄에서 온 여성 학자가 어느 날 발표를 하는데 예. 자기네 나라의 그 여성의 억압과 차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파키스탄은 베나지르 부토라고 하는 여성이 총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악한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나라 여성들을 위한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온 후에 그 전라북도 전현직 여성 지방의원들이 그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북 여성정치발전센터라고 하는 NGO를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정치학을 공부한 인연으로 초대 소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전라북도 여성정책연구소장, 네. 또 국회에 들어가서도 겸임상임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제가 거기에서 여성가족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여성교육문화센터장으로 왔는데 네. 10여 년 전에 이제 교류했던 그런 네트워크가 다시 복원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여성의 미래를 위해서 발벗고 현장에서 많은 노고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어떨까요? 제가 2003년에 그 당시에 전라북도에 국제교류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전라북도 여성활동가들을 이제 6명을 네. 같이 인솔을 해서 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리조나주에 가서 주정부를 방문하고 의회도 방문하고 그리고 여성단체에도 방문하면서 간담회, 뭐 인터뷰 그렇게 해서 이제 두루두루 정치와 행정 분야의 그 여성들을 많이 만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저하고 같이 갔던 여성들 중에 2사람이 전주 시의원이 됐고 또 한 사람은 군산시 의원이 됐고 네. 저도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뭐 연수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단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시에 처음 이렇게 여성 활동 하셨을 때만 해도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조금 낮았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어떻게 또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의 어떤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그때는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했을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때는 이제 막 그 여성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지금 네. 21대 총선을 지나면서 여성 의원의 비율이 17%를 넘어섰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겨우 한 자릿수에 그렇군요. 뭐 3.6% 이럴 때여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여성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정치 참여 쪽에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때였고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시작점에서
바람을 잘 타고 성장해 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센터가 설립된 지 54년이 됐다고 네. 합니다. 상당히 이제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왔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이름이 아니었죠. 전북 여성회관이었나? 아마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교육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바뀌게 된 어떤 뭐 그런 역사 배경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지도 네. 궁금하기도 하고요. 처음에 저희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네. 그 1968년에 만들어진 여성회관을 모태로 하고 예.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저소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양, 취미 이런 사회 교육도 했었고 그러다가 2002년에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이 만들어지면서 그 연구원에서 이 여성회관을 수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뭐 컴퓨터 교육도 하게 됐고 여성 지도자 뭐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 네. 사업이라든가 뭐 직업교육 훈련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하다가 그 여성발전연구원이 전북발전연구원하고 통합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통합되던 2005년에 이 전라북도 그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재단법인으로 그때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 10년을 지나면서 전북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그리고 전북 광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또 그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게 되고 예. 2011년에 그 전라북도로부터 여성 일자리 센터를 수탁받아서 지금의 위치로 이사를 하게 됐고 예. 좀 더 폭넓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육문화라는 이름이 추가가 되면서 네. 센터에서 어떤 일하는 다양한 어떤 범위 이런 것들도 색깔이 좀 달라졌나요? 어떻습니까? 교육문화라는 이름으로 색깔이 달라졌다기보다는 네. 좀 더 다양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술 교육 예전에 그 여성회관부터 해오던 그런 기술 교육에다가 취미 교양 교육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새로 일하기 센터가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더하게 되면서 지금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네, 네. 저희 그 센터에 1년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수가 5,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네, 그 정도의 규모로 커졌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여성과 가족의 행복을 열어가는 양성평등 허브기관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과연 또 뭘까도 궁금하기도 네.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또 예. 양성평등의 수준이라든가 굉장히 높아졌지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상당히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성격차 지수, 그러니까 양성평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건데 예. 146개국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99위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네,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아직도 그런데다가 전라북도는 또 우리나라 중에서도 이 예. 성평등 지수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훨씬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졌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사회의 그 성평등 인식을 좀 개선하는 노력이 앞으로도 좀 더 필요하고 특히 이제 가정에서의 평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네. 사실 그 평등이 상당히 실현됐다고 하는 북구라파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가사와 육아의 분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예.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맞아요. 여전히 그 일터에서의 평등은 아직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네. 직장 문화를 개선한다던가
또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일 생활 균형을 맞춰간다든가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훨씬 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중점적인 과제들이 이제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지도 구상을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이루게 할 것인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제 저희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 이제 그 양성평등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유아부터 또 조부모 양성평등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망라하는 그런 평등 전 세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유아의 경우에는 성인지 감수성 인형극이라고 하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경우에는 이제 성평등 패널 시어터라고 하는 걸 하고 예. 그다음에 그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성평등 클럽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인지 아카데미라고 하는 걸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프렌디 스쿨이라 그래서 그 젊은 아빠들의 어떤 평등 그리고 자녀와의 이런 교류 이런 중요해요. 네.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여성들만 이렇게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이렇게 교육을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꽤 있군요. 네. 예. 특히 이제 그 요즘에는 여성들의 어떤 평등 지수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남성들은 아직 그러한 그 수준을 못 따라와서 그게 이제 하나의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남성들에 대한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조부모들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조부모들이 요즘에는 이제 손자녀들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예, 조부모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그 성 관련된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의 성 인식과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고 융합하고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또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예. 그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이나 또 받았던 분들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늘 그런 피드백을 받는데요. 예.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프렌디 스쿨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센터장으로 취임하면서 처음으로 예. 시도했던 사업이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남성들의 그 육아 그 참여가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 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그 아빠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아빠가 많이 소외됐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그 자녀가 크게 성장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네. 막 우리 얘기 엄마의 관심, 아빠의 무관심, 아버지의 재력 이렇게 있으면 애가 큰다.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시하게 여겼던 네. 어떤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사실 이제 진행자님께서도 네. 뭐 느끼시겠지만 가정에서의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아빠들이 이제 자기들이 성장할 때 그 아버지하고 교류가 그렇게 많은 세대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생각은 하는데 막상 하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맞아.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어떻게 할지 거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과거 세대처럼 소통하자 해놓고 이제 훈계 잔소리 이런 걸로 끝나는 경우들 대화하자 앉아봐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스킬을 저희가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빠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어쩌면 가정에서의 그 행복과 평등, 평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중요한 네. 그 계기가 된다고도 생각을 네. 했습니다. 이 프렌디 스쿨이 프렌드 플러스 데디 그렇습니다. 합쳐서 네, 이제 친구 프렌디 같은 스쿨을 아빠. 하는 거잖아요. 네. 저도 이제 아빠의 역할을 또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모든 아빠들이 이 내용은 한번 좀 딱 들으면 네. 괜찮은 아빠가 될 수 있겠는데라는 어떤 꿀팁이 있다면 하나 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있을까요?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는 것이 굉장히 그래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같이 스킨십. 앉아서 네.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특별한 걸 하지 같이 않아도. 부딪히고 네. 대화 나누고 그러니까 스킨십하고.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아빠가 그냥 같이 뒹굴고 놀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과 아빠의 친화력을 높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빠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어허. 그러니까 사실 그 평소에 그런 유대감을 갖지 않으면 아빠가 어떤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듣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게 성장해 가면. 네. 제가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학생한테 들은 굉장히 가슴 아프면서도 웃기는 얘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생이 어느 날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네네. 맨 뒷자리에 앉았대요. 네. 그랬더니 다음 정거장에서 자기 아버지가 버스에 올라타셨는데 오. 그 모습을 보면서 예. 아빠가 이쪽으로 안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요? 다행히 네. 아빠가 이제 그 앞자리에 앉으셔서 네. 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 근데 이제 집에 왔으니까 그 버스에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학생이 그 아빠하고 이제 그 문 앞에서 만나게 되는데 아빠한테 뭐라 그래야 될까? 아빠 안녕하세요 해야 될까? 아빠 어디 가세요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빠하고 이 아들의 벽이 얼마나 높으면 그러네. 그 아버지를 보고 아빠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지 못하고 하하. 그런 고민을 했을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문제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프렌디 스쿨 같은 프로그램이 좀 더 필요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아이와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강의를 듣는 것이 짧은 시간 안에 되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이후에도 여러 차례 또 뭐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뭐 다른 뭐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좀 관심이 생겼는데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네. 이제 마음을 또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한 번의 프로그램으로 뭐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아이들하고 소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필요성을 네.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교육을 통해서 그런 노하우를 익히는 것이죠. 저희가 2023년에도 책 읽어주는 아빠 그리고 요리로 소통하는 아빠 오. 이런 프로그램을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 네.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그 아이들하고 함께 요리하는 그런 시간을 맨 그건 정말 마지막 좋은 것 시간에 같은데요. 넣었는데 네. 그 재료를 다듬고 또 요리를 만들고 맛보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하고 아빠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이거 뭐 맞아요. 어떻게 해요? 뭐 맞아요. 이걸 네. 제가 만들까요? 뭐 엄마를 갖다 드리지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너무 가까워지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아빠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센터장님 이제 그 분들이 가정에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네. 돌아가서 아이와 좀 좋아졌어요, 뭐가 좀 바뀌었어요, 뭐 이런 피드백들이 실제로 좀 이렇게 왔나요? 어떤가요? 이야기들이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네. 사람 중에 이제 제 과거의 제자가 오. 거기로 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아버지로 온 거죠, 이제? 네, 아버지로 예. 저한테 이제 인사를 자기가 옛날에 저한테 네. 배웠다는 인사를 하면서 이제 끝나고 그 뭐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 이런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같이 만났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다고. 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제 그 아이를 하나만 데리고 와서 한 명만 데리고 와서 요리를 했는데 아이를 좀 같이 다 데리고 와서 하면 좋겠다 이런 네.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성별을 넘어서 온 세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에 맞게 또 청년이 주체가 되는 행사도 또 진행했다고 합니다. 바로 2030 청년 성평등 클럽인데 이것은 뭐 어떤 클럽의 형태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성평등이나 젠더 이슈에 관심이 있는 2030 청년들이 그룹별로 활동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만연되어 있는 어떤 그 성차별적인 표현이라든가 용어라든가 네. 이런 걸 좀 찾아내고
그리고 성평등에 관련된 영화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추천해서 제안하는 역할도 하고요. 네. 전라북도의 그 뭐 정책이나 제도 같은 것에 조례 이런 것에 그 불평등적인 요소는 없는가 그런 걸 또 오. 찾아서 그렇게까지 네, 깊게 또 제안하는 관여를 해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활발한 그런 평등사회 지향에 대한 노력들을 청년들이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그러면 우리 돈에 있는 어떤 성평등 관련된 정책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네, 있었습니까? 청년들에 의하면 그 전라북도의 그런 성평등 정책은 그냥 뭐 잘 되어 있다. 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그래요. 네, 그런 평가를 했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컨대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 여성 고용 비율이 낮은 그런 공무원 채용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여성들에게 응시를 좀 독려하라 이런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게 있었는데 전라북도는 그냥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정도로 막연하게 돼 있어서 좀 그런 구체성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네. 어떤 그런 명시가 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또 들려줬군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아주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그 사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듯 최근에 2021년 전북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또 네. 획득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전라북도 산하기관이 15곳 중에 또 4곳만 이렇게 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또 이렇게 우리 또 센터란 말이죠. 네. 그 관련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또 느끼기도 하고 했을 텐데 자부심 넘치는 이야기 한마디 하셔도 됩니다. 이 공공기관에서 저희들이 이제 도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경영 평가를 받아야 되고 맞아요. 이 경영 평가가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그 최고 등급 가등급을 받게 됐어요. 근데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한 덕분이죠. 저희가 사실 굉장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걸 묵묵하게 또 성실히 해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너무나 그 다행스럽고 또 네.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의 이제 경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어떤 것을 조정해 나가고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ESG 경영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평가가 있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또 좀 많이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평가를 또 받으셨으니까 이 분위기 이어서 쭉 또 좋은 성과를 내려면 앞으로 또 하반기 계획도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 또 어떤 계획들이 또 구체적으로 있는지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하반기에도 뭐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젠더 문화 축제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에 10년 한 획을 이제 긋고 올해 이제 11회째 진행이 됩니다. 네. 전라북도의 그 37개 기관 단체가 협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여성 100일장이 있는데 올해 50주년이 됐습니다. 50주년 됐어요? 네, 그래서 좀 더 다채로운 그 행사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일하기 센터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그 활동들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취업 활성화 뭐 포럼이라든가 또는 창업 아카데미, 또 창업 아이디어 경진 대회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전라북도 여성들을 저희들이 이제 통할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예. 여성 미래 포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하반기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잠깐 좀 언급하셨는데 이제 올해 11회를 맞는 젠더 문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대의 양성평등 축제잖아요. 매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메시지를 또 슬로건을 정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어떤 주제로 이렇게 또 진행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는 이제 저희가 주제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다름에 소통을 더하다가 결정이 됐는데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차별을 문제를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차별이라는 눈으로 보지 말고 다름이라는 눈으로 보자. 그래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하자 그런 건데 이번에 그 14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됐어요. 네. 그래서 특강도 있고 또 뭐 포럼도 있고 또 인형극도 있고 영화도 상영하기도 하고 예. 또 뭐 젠더벨을 울려라 이런 퀴즈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네.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담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이제 평등한 사회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0주년 맞이한 여성 100일장은 또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올해가 50주년이라고 하니까 네. 좀 색다른 구성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성 100일장은 1973년에 시작을 했어요. 50년을 이렇게 이어온다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정말 것 쉽지 않은 같습니다. 일이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은 물론 하고 그리고 기념 문집을 또 발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화전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그 당선자들이 이제 그 홈커밍 데이를 또 저희가 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네, 모시기도 하고 오. 또 이 100일장 출신자들이 그동안에 이제 글벗이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예.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50주년 행사를 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새로운 화합의 장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축제도 또는 행사도 가장 첫 번째가 또 안전과 또 건강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또 위드 코로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방역 체계와 함께 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로운 어떤 또 구성을 또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센터에 한 해에 드나드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네. 5천 명 이상 5천 명 가까이 되신다고 하니까요. 된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안전이죠. 안전 우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도 그 일주일에 2번씩 자체 그 방역을 실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강의실마다 칸막이를 전부 다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방역 지침을 굉장히 열심히 준수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철저하게 또 준비하고 네. 계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아까 ESG 경영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단순히 그 일회용품을 줄이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회용품 제로 시설을 저희가 좀 지향을 합니다. 아예 쓰지 않는다. 네, 이번에 줄이는 것을 넘어서. 그렇죠. 이번에 그 젠더 문화 축제에도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넣었는데 예. 그건 이제 그 아나바다처럼 우리가 그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돌려 쓰고 바꿔 쓰고 네. 나눠 쓰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네. 그 환경 오염에 대한 그 아주 기본적인 그런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들을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성평등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활동을 또 해오시고 또 목소리도 많이 현장에서 또 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그런 좀 다름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또 남아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가 서로 인정하고 끌어안고 더 따뜻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우리 또 센터장님의 소망? 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들으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제가 국회의원에 처음 출마할 때 네. 그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함께 잘 사는 사회, 함께 행복한 세상. 그런데 그건 아마 제가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잊지 않을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센터에 와서도 이제 그런 걸 제 방에다가 그걸 걸어놨어요. 그 문구를. 그랬는데 사실 우리 사회는 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차별의 강도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양극화되고, 양극화가 예. 심화되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 간극을 좀 좁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그렇게 차별받지 않고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받고 사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되는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센터에서도 그런 그 모두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앞으로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 성별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전 세대가 이렇게 같이 한번 행복하고 또 의미를 찾아가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또 그 현장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